안녕하세요. 복지 상담을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마트나 시장 가실 때 예전보다 장바구니가 너무 가볍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10년 전만 해도 10,000원이면 이것저것 푸짐하게 담았는데 지금은 계란 한 판 사기도 벅차죠. 생활비 부담이 하루하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이나 기초생활비에 의존하시는 6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더 크게 와닿는 문제일 겁니다. 불과 몇 해 전에는 5만 원이면 온 가족이 며칠은 끼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채소 몇 가지만 담아도 금세 7만 원, 8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저도 상담소에서 뵙는 어르신들께서 마트에서 계산할 때마다 이 정도밖에 안 샀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냐며 놀라신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런 고물가 속에서 정부가 준비한 정책이 바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많은 분들이 1차 지급은 들어보셨을 거고 현재는 2차 지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국민이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는 받을 수 있는 걸까? 혹시 나만 빠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1차 때도 많은 분들이 나는 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다가 나중에 조건이 맞았었네 하고 뒤늦게 후회하신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이라고 하면 괜히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시죠? 인터넷 신청만 되는 거 아닌가, 서류도 많이 준비해야 하나 걱정되실 텐데요. 정부도 어르신들 사정을 감안해서 신청 절차를 상당히 간소화했고 온라인뿐 아니라 가까운 주민센터나 은행 창구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은 1차보다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마시고 꼭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처지의 분들께도 함께 알려주시고요. 이런 정보는 아는 사람만 챙기고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손해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상담실에도 왜 아무도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냐며 속상해하신 어르신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이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제외되는지 특히 연금 수급자, 은퇴자, 소득이 불규칙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이 제외되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까지 실제 예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저희 세대는 젊은 사람들처럼 매일 인터넷을 하거나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정리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소중한 겁니다. 정부 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조건이 맞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1차 때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친 어르신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라고 넘기지 마시고 꼭 조건을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조건에 맞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보다 기준이 완화되어서 지난번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정보는 혼자만 아는 것보다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면 훨씬 좋습니다. 우리 세대는 서로 도와가며 살아온 정이 깊잖아요. 복지 정보도 나누어야 함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조심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정부 지원금을 핑계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수료만 내면 대신 신청해 드릴게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라며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정부의 공식 지원금은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반드시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창구나 주민센터, 은행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낯선 사람이 연락해서 도와준다며 정보를 요구하면 먼저 가족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전에 다른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이번엔 제외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오늘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1차 소비 쿠폰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8월 18일 기준으로 1차 소비 쿠폰은 무려 97%가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지역별로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구는 신청률이 96%를 넘었고 울산과 인천도 95%를 넘겼습니다. 서울은 94%, 경기도는 95% 초반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약 93%대로 다소 낮은 편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제가 여러 지역의 어르신들과 상담하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대구나 울산처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있는 곳은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이런 혜택은 처음이라 정말 꼼꼼히 장을 봤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반면 제주도는 관광지이다 보니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고가의 음식점들이 많고 동네 작은 가게들은 쿠폰 가맹점이 아니어서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께서는 쿠폰 받아도 쓸 데가 없어서 아쉬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차 소비 쿠폰의 사용 기한은 9월 12일까지였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상 종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그 쿠폰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2차 지급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민간 리서치 기관 자료에 따르면 1차 소비 쿠폰 사용처는 외식과 생필품 구입이 각각 약 30%씩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쌀, 라면, 채소 같은 일상적인 식료품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복지상담소를 찾아오신 어르신들 중에는 그동안 너무 비싸서 사지 못했던 쌀을 넉넉히 샀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세대 간 소비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20에서 30대는 주로 배달 음식, 치킨, 피자 등의 쿠폰을 사용한 반면 50대 이상 어르신들은 동네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생필품 위주로 꼼꼼히 소비하셨다는 것이죠. 한 60대 아주머니는 평소에는 비싸서 그냥 지나쳤던 한우를 이번에는 조금 사봤다 며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오랜만에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쿠폰을 통해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할인 행사 아니면 쉽게 손이 가지 않던 품목들을 이번엔 직접 고르실 수 있었고 마트 직원들도 어르신들이 평소보다 더 고급 제품을 구매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하더군요.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 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활용하셨습니다. 특히 약국에서 비타민, 오메가3 같은 건강식품을 구매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늘 사고 싶었지만 비싸서 참았던 비타민을 이번에 사서 먹고 나니 확실히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일화도 있었어요. 한 할머님께서는 쿠폰으로 손자에게 겨울 외투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옷값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며 그래도 이번에 덕분에 좋은 옷 하나 사줄 수 있어 참 고마웠다고 하셨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복지라는 게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따뜻한 순간을 만드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에서는 쿠폰을 쓸 곳이 없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몇몇 시골 지역에서는 마트 하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쿠폰 가맹점이 아니어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많았고요. 강원도 산간 지역이나 전남 도서 지역에서는 읍내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야 쓸 수 있었다는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부 하나로마트 매장의 한 해 쿠폰 사용을 허용하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전국 하나로마트 중 약 5% 정도만 해당돼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차 지급에서는 이 부분이 꼭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바로 2차 소비 쿠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은 9월 22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1차 때처럼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소득 기준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월소득이 502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되고 2인 가구는 825만 원 초과 시제외, 3인 가구는 1,055만 원 초과 시제외, 4인 가구는 1,280만 원 초과 시제외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도 소득으로 잡히느냐? 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대부분 제외되지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개인연금 등은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00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을 받으신다면 총 150만 원의 월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임대소득입니다. 작은 원룸을 하나 임대하셔서 월세로 50만 원을 받으신다면 이 또한 연금 소득과 합산되어 총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월소득은 낮은데 부동산이나 예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12억짜리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 집값이 아니라 세무서 기준으로 산정된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20억 원인 아파트라고 해도 과세표준은 10억 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가 15억인데 과세표준이 13억으로 산정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은 예금 이자도 금융소득이냐? 는 건데요. 예, 일반적인 예적금 이자도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이자가 2천만 원을 넘으려면 대략 10억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퇴자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식, 펀드 등에서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차익이나 배당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지급에서 일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은 1차와 2차를 합쳐 최대 25만 원입니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9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1인당 기본 지급액은 10만 원이며 대상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은 총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1차 지급 당시 3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었고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만 원까지 추가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지급에서는 신청 절차도 더 간소화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1차 때 이미 신청하여 지급받은 분들 중 조건이 변동되지 않은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재검토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연세가 있으셔서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차 때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 혹은 최근에 수급 자격이 생기신 분들은 반드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은행을 방문하셔서 직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혹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애매한 분들께서는 일단 신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정부는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정확하게 심사하고 조건에 맞을 경우 지급 여부를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포기했다가 나중에 받을 수 있었단 걸 알았다. 는 사례가 1차 때도 많았습니다. 이번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정리한 주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9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502만 원 초과, 2인 가구 825만 원 초과, 3인 가구 1,055만 원 초과, 4인 가구는 1,280만 원 초과 시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또는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자가 해당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은 1인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정보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생활의 차이가 매우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받을 수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50대 이상 세대는 내가 무슨 지원을 받겠어 라며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꽤 많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뿐 아니라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건강보험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닐 거야 라고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조건부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애매하면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제외되셨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점차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확한 신청 시작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급 시작일 약 일주일 전부터 신청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9월 15일 전후부터 관련 정부 누리집이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거래하시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며 복지 관련 상담은 주민센터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아직 본인 명의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사기 피해입니다. 최근 일부 사기범들이 수수료만 내면 대신 신청해 주겠다거나 빨리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연락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절대 응답하지 마시고 먼저 가족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모든 지원금은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공식 누리집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지인이나 이웃 어르신들과도 널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으니 가까운 분들께서 함께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뿐만 아니라 정부는 내년에도 비슷한 형태의 소비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복지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평소에도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 정기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에 꼭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헷갈리시거나 나는 해당이 될까? 어떻게 신청하지? 하는 고민이 남아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정리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늘 직접 부딪히며 해결하고 참고 이겨내며 살아오셨죠.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주겠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하고 먼저 물러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이제는 국가가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알았으면 꼭 신청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순간들입니다. 조건이 충분히 맞았는데 단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인당 10만 원이라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일상에 작지만 따뜻한 숨통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쌀, 채소, 영양제, 손자 선물까지 우리의 삶 한 구석에 필요한 물건을 조금 더 편하게 마련할 수 있는 기회죠. 게다가 이번 2차 지급은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1차 때는 제외되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금융자산 등 조건이 조금씩 복잡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정확한 판단은 정부가 하니 일단 신청만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 방법도 예전보다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1차에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검토되고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주민센터, 은행 등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센터에서는 복지 신청 안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므로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대신 신청해 주겠다고 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계좌번호를 묻는 경우는 모두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지원은 무조건 무료입니다. 신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가 오면 먼저 가족에게 말씀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상담 요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르신의 건강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한 번 잃으면 회복이 어려운 것이 바로 노년의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드리는 혜택도 누리시고 동시에 스스로의 건강도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걸으시고 따뜻한 음식 드시고 약속 있는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는 무료 건강검진이나 노인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혹시 주변의 정보에 어두운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그 한마디만 건네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한 달의 생계비 혹은 손주에게 줄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서로 돕고 챙기는 우리 세대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니어 세대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계속 마련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보장 확대, 기초연금 인상, 지역 맞춤 복지 등 이미 검토 중인 안들이 많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안내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하루하루가 안전하고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 혹은 전화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날들이 이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